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이중적분이라는 게 이중적분을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중적분을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 1 시간에 어떠한 일변수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구할 때 정적분을 정의를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근데 리만함의 극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구분구조법으로 정적분 값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떠한 함수에 따라서 어떤 함수는 구분구조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지만, 그 정적분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시그마를 이용하여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적분을 구하는 어떤 한 줄기 빛이 뭐냐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뭐였냐면은 도함수 미분과 적분은 역연상 관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냐면 부정적분, 즉 뭐였어요? 역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뭐냐면, 어떠한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연속인 함수의 정적분은 그 연속인 함수의 역도함수에다가 양끝값을 집어넣어서 빼면은 걔가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야.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즉 뭐만 알면 돼. 어떤 함수 스몰 f라는 거 있으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되는 역도함수의 양 끝점의 차가 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중적분이라는 거를 리만합의 극한, 그리고 어떠한 정칙 분할에 의해서, 즉 분할을 하는데 같은 크기의 분할로 쫙 자른 거야. 그걸 가지고 이중적분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반복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복적분은 뭐였어요? 정적분을 2번 하는 거야. 한 번은 y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고 그 결과를 x에 대해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정적분은 결국은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서 우리가 쉽게 뭐냐면 정적분까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반복적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전 시간에 했던 이중적분은 리만합의 극한으로. 그래서 이중적분과 반복적분이 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고, 그 이중적분을 뭘 이용해서 반복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수학 1 시간에 배웠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상응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리 14.2.6의 푸비니 정리야. 정리 14.2.6의 푸비니 정리. 이 푸비니 정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중적분과 반복적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변수 함수 f가 영역 R에서 연속이면 어떤 R은 직사각형 모양 에서 연속이면 R에서의 이중적분은 반복적분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R에서의 이중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즉 R에서의 이중적분은 반복적분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변수 함수 f가 요 직사각형 영역인 R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그거의 이중적분을 우리가 리만합의 극한이나 구분구적분으로 구할 필요 없이 얘를 뭘 가지고 이러한 반복적분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푸비니 정리야. 이게 푸비니의 정리예요. 푸비니의 정리. 그래서 반복적분의 여기에서는 뭐냐면 fx, y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요 R에서 얘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푸비니 정리에서는 얘가 R에서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음수가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얘들을 이렇게 풀어보죠.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4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z는 36. 얘는 어떠한 3차원 공간에서 공면을 표현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z를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z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 플러스 9. 자, 이 공면은 얘가 나타내는 공면은 얘의 뭐가 되냐면 그래프예요. 이 공면, 이것이 나타내는 공면은 얘의 그래프예요. 자, 이거와 그 다음에 x는 2, y는 3. 즉 x는 2라는 평면, y는 3이라는 평면. 그리고 거기에 3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건데,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x는 0, y는 0, z는 0. 이러한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여기서 x는 0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x가 0이니까 y, z 평면을 의미하는 거죠. y가 0인 거는 x, z 평면을 의미하는 거고 z가 0이라는 거는 x, y 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x는 2, x는 0이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y는 0, y는 3이니까 y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그렇죠? 즉, 요거는 이 부피는 결국은 뭐랑 같냐면 R이 뭐였냐면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그렇죠? 0부터 3까지를 해서 요거나 똑같은 거니까. fx,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 플러스 9의 이중적분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중적분이랑 똑같다는 부피. 그렇죠? 그럼 이중적분이 뭐였어? R에서 fx 대신에 얘를 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 플러스 9의 dx dy. 이거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중적분이니까 얘의 이중적분은 뭐야?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y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즉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y의 범위 dy,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잖아. 요 값을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뭐부터 얘부터 정적분하고 그 정적분한 결과를 x에 대해 정적분하는 거. 그럼 얘는 결과가 2분의 8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어떤 거 했었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거 예제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x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f라는 이 함수는 x와 y에 대한 이변수 함수처럼 보이지만, 이변수 함수이지만, 이거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이러한 x에 대한 함수하고 y에 대한 함수의 곱이란 말이야. x에 대한 함수, y에 대한 함수. 즉 얘를 우리가 gx라고 놓고 얘를 hy라고 놓으면 얘는 gx와 hy라고 하는 이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즉 x와 y를 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꼴의 이중조건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떠한 gx는 어떠한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gx는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hx는 어떤 구간 CD에서 연속이다. h는 연속인 함수라고 했죠. 연속인 함수. 여기 y라고 할까? 이렇게. 그리고 fx, y를 gx 곱하기 hy라고 하죠. 그러면 g하고 g는 x에 대한 함수고 h는 y에 대한 함수인데 gx 곱하기 hy니까 f는 x, y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의 r에서 r이 a, b, c, d에서 정적분, 이중적분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즉 r의 gx, hy의 dx, dy. 그럼 뭐가 되냐면 얘네들 얘 x에 대한 연속, 얘 y에 대한 연속 곱한 거는 그 영역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gx, hy, dy,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냐면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x를 변수로 상수로 보고 y를 변수로 봐서 y에 대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g에는 뭐가 없어. y에 대한 식으로 얘는 뭐냐면 이 접근식 안에서는 gx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를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나온다. 그렇죠? A에서 B까지 gx, C에서 D까지 hy의 dy, dx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정적분한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그냥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되는 거야. 정적분까지니까 얘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스칼라가 되는 거야. 즉 x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y로만 되어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정적분해서 c하고 d를 대입해서 뺀 거니까 얘는 그냥 실수야.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얘는 뭐냐면 그대로 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gx 곱하기 hy 꼴로 써져 있는 gx 곱하기 hy 꼴로 써져 있는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은 y에 대한 정적분과 x의 정적분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정리 14.2.7이다. 정리 14.2.7.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보면 예제 3번 보지 말고 우리가 저런 문제를 그 전에 어디에서 한번 구했었냐면은 그 14.1의 뭐냐면 예제 3번. 자, 14.1의 예제 3번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뭐를 구했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이했던 거를 좀 보면 자, R은 뭐였냐면 R은 2, 3이었고 F의 X, Y는 X의 Y제곱 마이너스 4였어.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이중적분 R의 Fx, Y의 dx, dy 즉 0, 1, 2, 3 fx의 y제곱 마이너스 4의 dy, dx. 자, 이 값을 구했는데 이거를 이중적분을 해서 구했었거든. 이 값이 6분의 7이었다고. 6분의 7.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 정리를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gx를 x라고 놓고 hy를 y제곱 마이너스 4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0,1에서 뭐 연속인 건 당연한 거고 다항함수니까 얘는 2,3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R의 x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4의 dx, dy는 요 정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 x의 범위 0에서 1까지 x의 dx 곱하기 2부터 3까지 y제곱 마이너스 4의 dy. 자, 이거랑 과연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리대로 한다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자, 앞에 거는 뭐냐면 2분의 1 x제곱에 0, 1이고 얘는 뭐냐면 3분의 1의 y세제곱 마이너스 4y의 2,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2분의 1이고 얘는 3 집어넣으면 3분의 27이니까 3분의 9 마이너스 3, 4, 12 이렇게 되는 거죠. 3, 4, 1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8 이렇게. 아까 이걸 그대로 나왔는데 그렇죠? 6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이변수 함수가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각각을 x에 대한 거는 x에 대한 정적분, y에 대한 식은 y에 대한 정적분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정리 14.2.7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영역에 대해서만 했어요.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러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어떠한 직사각형 영역뿐만 아니라 임의의 어떠한 다양한 모양의 영역에서의 어떠한 적분을 우리가 이중적분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이중 조건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파이1과 파이2라는 함수가 있어. 파이1x와 파이2x라는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얘네는 어떤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파이1x는 항상 파이2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y는 파이1, y는 파이2 이런 거죠. y는 파이1이라는 함수와 y는 파이2라는 함수가 어떤 정의 A, B에서 연속이고 파이1이 파이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D라는 영역을 x, y인데 x는 a보다 여기에 원소이고 그러면 요 x에 대해서 파이와 x, y가 요 사이에 있을 때 2x 이러한 x, y를 우리가 갖는 영역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y 단순 영역이다. y 단순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를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x가 a이고 b 사이에 있고 그럼 파이1 x라는 y는 파이1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a, b에서 얘가 y는 파이1 x라는 함수. 그리고 파이1 x보다 파이2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파이2 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어떠한 a와 b 사이에는 어떤 x가 있으면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파이1 x에서부터 파이2 y까지. 그렇죠? 얘가 파이1 x이고 얘가 파이2 x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뭐 하는 거니까 요 영역 D는 얘를 뜻합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G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Y 단순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도 있겠어? 뭐도 있겠어요? X 단순 영역이 있겠죠. X는 푸사이 1 Y 또 푸사이 2 Y 얘가 어떠한 C, D에서 연속이고 푸사이 1 X보다는 푸사이 2 X가 더 큰 경우 이때 우리가 D를 X, Y들을 뭐 하는 건데 X의 Y죠. Y X는 그래서 X는 요 사이에 있고 Y는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X 단순 영역이다 라고. 자,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자, Y의 범위가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는 파이1 Y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푸사이 1, X는 푸사이 1 Y. 그리고 푸사이 1보다 푸사이 2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디에? X 이쪽에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X는 푸사이 2 Y. 그래서 어떠한 Y 값이 이렇게 C와 D 사이에 있으면 요 점이 뭐가 되냐면 푸사이 1 Y가 됩니다. 요 점이 푸사이 2 Y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 D가 그리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될 거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x 단순 영역이다. 그래서 y 단순 영역과 x 단순 영역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 영역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영역이라고 기본 영역이라고 불러요. 즉, 자, 기본 영역이라는 거는 그냥 따로따로 부르기가 뭐하니까 기본 영역이라는 거는 x 단순 영역 또는 y 단순 영역을 뜻한다. 자, 즉 x 단순 영역과 y 단순 영역을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단순 영역, b가 단순 영역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b가 x 단순 영역도 되고 x 단순 영역도 되고 이면서 동시에 y 단순 영역으로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그냥 통틀어서 단순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본 영역도 되고 단순 영역도 되고 이렇게 기본 영역도 되고 단순 영역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얘가 뭐냐면은 1이고 1이면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0이고 1이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만약에 x가 파이 1x를 0으로 잡는 거예요. 파이 1x를 0, 파이 2x를 뭐로 잡냐면 x 플러스 1로 잡는 거예요. 그럼 파이 1 0은 뭐가 되냐면 얘가 파이 1 0이 되는 거지. 얘가 파이 1 x가 되는 거고 파이 2 x는 뭐가 되면 얘가 파이 2 x가 되는 거예요. 파이 2 x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요 d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x, y들은 뭐 하는 건데 0에서부터 x는 1 사이 값을 갖고 y는 파이 x1 0에서부터 어디까지? x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y 단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사이 1 x y를 0으로 잡고 푸사이 y를 0으로 잡고 푸사이 2 y를 뭐로 잡냐면 y-1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푸사이 2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푸사이 1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y. 네.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0에서부터 y-1이 되고 y의 범위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갖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 단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 d는 y 단순 영역도 되고 x 단순 영역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x도 되고 y도 되니까 그냥 단순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기본 영역이나 또는 단순 영역에 대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중적분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본 영역, 기본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X 단순 영역 또는 Y 단순 영역,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냥 우리는 기본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 영역이라고. 그러나 기본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하죠.